2026년이 시작되었다. 새해의 햇살이 한반도를 비추고 있지만 미국의 영적 예언가 브랜든 빅스는 이 해가 한국에게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지를 몇 달 전부터 강조해왔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시험과 선택의 시대, 그리고 거대한 영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경고에 가깝다. 브랜든 빅스는 오클라호마 주 빅스비라는 작은 도시의 목사이자 기도가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가진 예언자다. 그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최후의 날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해왔다. 2024년 봄,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를 정확히 예언했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그 예언이 현실화되자 미국 전역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그가 한국에 대해 전한 예언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2026년이 한국 역사에서 기로에 선 해라고 표현했다. 이 예언의 세부 내용들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깊은 영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든 빅스가 예언자의 길에 들어선 계기는 2014년의 어느 밤이었다. 깜깜한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새로운 교황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환상을 본 것이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 이후로 그는 역사의 끝이 시작되는 신호를 찾기 위해 영적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예언 방식은 다른 예언가들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초상적 이미지나 암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는 북한의 김정은을 작은 빵 반죽 인형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 표현 속에는 그의 교만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의 언어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상징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3월과 6월, 한국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다. 브랜든 빅스가 가장 강하게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2026년의 3월과 6월이 한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보여준 환상 속에서 나는 봄 초입에, 그리고 여름의 입구에서 한국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본다. 3월은 새로운 나라의 깨어남을 알리는 신호이고, 6월은 그 깨어남이 구체화되는 시점이다. 이 두 시점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장차 한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가 이 기간 동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빅스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두 독사와 한 원숭이, 위험한 인물들을 조심하라. 브랜든 빅스는 매우 구체적인 경고를 했다. 그 경고는 동물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3월과 6월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 한 해 동안 한국은 세 가지 위험한 존재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두 독사와 한 원숭이라고 부른다. 두 독사는 누구인가? 독사는 성경에서 배신과 독을 상징한다. 빅스가 말하는 두 독사는 정치적 배반자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말로는 새로운 지도자를 지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들이다. 또는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 정책을 겉으로는 따르면서도 뒤에서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일 수도 있다. 빅스는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의 혀는 꿀같이 달지만 그들이 뱉는 독은 공기를 타고 퍼진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고 이전 체제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던 자들이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변화 속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독사가 한국 사회에 퍼뜨릴 독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 정보, 편가르기, 그리고 감정적 분열이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정책을 흠집내고 국민들을 집단 대 집단으로 나누어 대립시킬 것이다. 이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특히 4월과 5월에 집중될 것이라고 빅스는 예언했다. 한 원숭이는 누구인가? 원숭이는 성경에서 속임수와 장난스러움을 상징한다. 그것은 진정성 없는 모방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자를 의미한다.
빅스가 말하는 한 원숭이는 한국 사회 내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서양의 것을 무조건 따라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경시하는 자들이다. 또는 그들은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특정 국가 미국, 중국, 일본 중 하나의 눈치만 보며 움직이는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 빅스는 이 원숭이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원숭이는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계속 남의 것을 흉내낸다. 한국이 만약 이 원숭이의 속임수에 빠진다면 한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은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이 세 존재, 두 독사와 한 원숭이를 조심하라는 것이 그랜든 빅스의 첫 번째 경고다. 그들은 3월에 나타나는 새로운 지도자를 방해할 것이고 6월까지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빅스의 예언에는 희망도 있다. 그것이 바로 숨은 진주의 발굴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렇게 전했다. 내 영상에서 어떤 영적 존재가 한국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깊은 바다 밑에 숨겨진 진주에 관한 것이었다. 누군가는 이 진주가 광대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이를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내가 본 환상은 더 구체적이었다. 그 진주는 사람이다. 아니, 정확히는 과거의 신동이라고 불리던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린 나이에 천재성을 인정받았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혹은 자신 스스로를 감춘 것일 수도 있다. 그동안 그 사람은 깊은 생각과 성찰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다. 2026년 3월 또는 그 직후 이 숨겨진 진주가 다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한국 사회에 알려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빅스의 표현을 해석하면 한국 사회가 새로운 지도자로 맞이할 인물은 갑자기 나타난 신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누군가라는 뜻이다. 다만 그는 주목받지 않는 위치에 있었거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인물은 과거에 신동이라고 불렸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사람, 또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던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인물은 나이도 상당할 것이고 인생 경험도 풍부할 것이며 깊은 사상적 토대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진주가 발견되고 드러나는 과정에서 한국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혼란은 새로움을 낳는 산고이다. 옛것이 무너지고 새것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항상 혼란은 따라다닌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혼란의 끝에는 한국이 진정으로 원하던 지도자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날라오는 뻐꾸기, 새로운 지도자를 좌절시키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날라오는 뻐꾸기에 관한 내용이다. 뻐꾸기는 성경 전통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둥지를 빼앗는 새로서 자신의 것이 아닌 곳을 차지하려는 기만과 침략을 의미한다. 빅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본다. 큰 새 한 마리가 서쪽 하늘에서 한국으로 날아온다. 그 새는 뻐꾸기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고 원래 주인의 알을 밀어낸다. 이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개혁을 시작하려 할 때 미국의 국제 정치 세력이 개입할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한국의 우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침해하려는 세력이다. 그들은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추진하려는 정책 중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방해할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는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는 자신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제적 압력과 내부의 방해 세력으로 인해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졌는지, 그리고 한국 국민이 얼마나 그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 뻐꾸기는 정확히 어떤 세력인가?
빅스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혹은 국제금융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한국이 특정 국가 중국, 러시아 등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이다. 그러나 빅스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뻐꾸기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한국이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다면 그 방해는 오히려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새해의 어느 날 한국의 가장 밝은 땅에서 이상 현상이 목격되다. 이제 가장 신비로운 부분에 들어간다. 브랜든 빅스가 전한 가장 불가해한 예언이다. 새해가 되고 어느 날 한국의 가장 밝은 땅에 이상 현상이 목격될 것이다. 한국의 가장 밝은 땅은 무엇인가? 빅스는 이를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 상징적 의미로 설명했다. 그것은 한국의 가장 발전된 도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가장 밝은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는 곳을 의미한다. 이는 서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남이나 여의도, 강북의 중심과 같은 한국의 심장부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곧게 서 있는 것들이 전부 굽어질 것이다. 이 표현은 매우 놀랍고 섬뜩하다. 무엇이 굽어진다는 것인가? 빅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물리적 현상일 수도 있고 영적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거대한 지진이나 강력한 자연재해를 의미할 수 있다. 빅스는 규모 있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힌트를 주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꼭 자연재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곧게 서 있는 것은 기존의 질서, 기존의 권력 구조, 기존의 가치관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이 전부 굽어진다는 것은 그 기존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재편된다는 뜻이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다음이다. 곧게 서 있던 것들이 굽어진 후 그것들이 다시 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옛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굽어진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어떤 측면이 영구적으로 변할 것임을 의미한다. 빅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남겼다. 이 의미는 영적으로 깨달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이 매우 흥미롭다. 왜 빅스는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이 현상이 단순한 물리적 재해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혼의 눈을 뜬 자들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브랜든 빅스의 2026년 한국 예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는 과거에 신동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이미 한국 사회가 아는 인물일 것이다. 그는 3월 또는 그 직후에 공개적으로 역할을 시작할 것이고 6월까지 그의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은 한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반발과 방해가 있을 것이다. 두 독사와 한 원숭이가 이 변화를 방해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국제 정치 세력이 뻐꾸기처럼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방해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영적 깨어남이 일어난다. 한국의 가장 밝은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은 기존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상징이다. 곧게 서 있던 것들이 굽어지고 다시 펴지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영적 재편을 의미한다. 선택의 시대가 온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국민이 새로운 지도자를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함께 나아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흥미롭게도 빅스는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에 한강의 기적과 K컬처로 이미 세계가 인정한 나라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앞으로의 발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본래 모습으로의 귀환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과거 산업화와 문화적 도약을 통해 이미 세계가 인정한 나라였으며 앞으로의 발전은 그 본래 모습으로의 귀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은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강점을 되찾는 과정에 있다는 뜻이다. 빅스는 또한 한국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전체를 위한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를 강조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의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결국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한국은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두 독사와 한 원숭이의 방해에 굴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목소리에 흔들릴 것인가? 뻐꾸기의 침략을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 압력에 항복할 것인가? 새로운 지도자를 진심으로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모든 것이 2026년 3월과 6월,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빅스가 본 환상 속의 한국은 당신의 선택 위에 서 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밝은 땅에서 벌어질 그 기현상. 곧게 서 있던 것들이 굽어지고 다시 펴지지 않는 그 현상.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의 몫이다. 미파였습니다. 야, 너 혹시 이 소식 들었어?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동 기술을 통해 세계의 미래를 예언해온 여성이 있다는 거. 그녀의 이름은 이블린.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할머니 같은 존재인데 정말 소름 끼치는 정확도로 세계의 미래를 맞춰왔다고 해. 특히 그녀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예언의 핵심이 바로 2026년 봄 3월과 4월에 나타날 한국의 어떤 인물에 대한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인물이 단순히 한국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아니라 마치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존재라는 거야. 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나타날 이 인물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고 이블리는 기록했어. 대체 그게 뭐하는 사람이고 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한국의 미래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호기심 끝판왕이네. 그럼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예언의 전모를 함께 따라가 보자. 깊은 밤, 촛불 하나만을 켜놓은 오하이오의 작은 방. 남부 침례교회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던 그때 한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블린.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그녀는 혼자 조용한 곳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손에서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올라오더니 어느새 그녀의 의식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기술, 즉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이면서 메시지를 쓰는 신비로운 현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례로 그녀가 검은 빙판을 조심하라, 타이어가 실패할 것이다, 다른 길로 가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 아침 그 길에서 5대의 차량이 연루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블리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신비로운 메시지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아니 우주의 어떤 영역에서 온 이 메시지들이 분명히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2025년을 앞둔 그 밤, 그녀의 손끝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 아니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거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블린의 펜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비전은 2025년에서 2026년 초반에 한국에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치 현대의 마법사처럼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고 침체되었던 산업들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출 통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고 실업률은 급격히 감소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앞다투어 몰려들 것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것이며 거리는 활기로 넘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도시가 새로 태어나는 듯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블리는 기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경제적 번영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서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은 이전보다 더욱 첨예해지고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번영의 빛이 밝아질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대통령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지만 그의 성격적 특성이 오히려 국민들 사이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으며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 결과 경제 지표는 상승하지만 사회 통합 지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입니다. 2026년 3월과 4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블리는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가 계속되던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갑자기 한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평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정치 무대의 뒤안길에서 또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오던 인물일 것이라고 이블리는 표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귀중한 보석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갑자기 햇빛 아래로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블린이 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이 인물의 등장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늘의 때, 역사의 큰 흐름이 결정한 운명적인 순간이라고 했어요. 마치 길을 잃은 민족이 다시 방향을 찾기 위해 필요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때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물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가 가져올 충격은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위협으로 느낄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도 자신들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층들도 이 인물의 등장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의 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왔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봄, 이 인물이 공개적으로 무대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 철저히 숨겨져 있던 많은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댐이 한두 곳에서 금이 가더니 결국 터지면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패와 비리의 적나라한 현실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권력층에 의한 비공식적 거래들, 대기업과 정부 관료들 사이의 검은 커넥션, 그동안 은폐되어 온 진실들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블리는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던 인물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인물이 드러내는 진실들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정치적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몸의 독을 빼내기 위해 피를 빼야 하는 것처럼 사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을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에 냉소적이던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 세대가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리에는 의식 있는 시민들의 외침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나 저항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와 증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순수한 열정에 기반할 것이라고 이블리는 강조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좌우의 이념으로 나뉘지 않고 진실 앞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촛불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의 촛불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의 촛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인과 청년이 함께 서고 지방에서 올라온 시민들과 서울의 주민들이 함께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운동이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리더인 미국, 유럽의 여러 국가들, 심지어 아시아의 여러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가들까지 한국의 이 움직임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마치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는 듯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블린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탄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한국이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술을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들이 도입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투명성이 극대화되고 정보 공개가 활성화되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당 정치도 근본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보수와 무조건적인 진보라는 이분법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정책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다원적인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블리는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양당제도 아니고 유럽의 다당제도 아닌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 봄의 이 대사건이 경제 영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한국 경제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고 이블리는 기록했어요. 정보가 공개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들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경영 관행, 환경오염, 노동자 착취 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도 크게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싸고 편한 제품만을 선택하지 않고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소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대기업에 들어가기만을 꿈꾸지 않고 자신만의 이상을 실현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시골 지역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을 창립하고 그것이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공동체 경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협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전통적인 공동체 경제가 현대의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탄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2026년 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블리는 예언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격 형성의 기준이 합리적인 생산비와 거주 필요성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에 따라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던 주택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청년 세대는 비로소 내 집을 마련할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희망 없이 전세에서 전세로 떠돌던 청년들이 비로소 자신의 소유,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 저널리즘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들을 직접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 통해 권력층의 비리나 부당한 행위들이 더욱 즉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블린이 매우 강조한 부분은
2026년 봄의 변화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입니다. 물론 이블린은 극적인 통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이 변화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적 변화, 투명성의 확보, 국민의 목소리 존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이블린은 기록했습니다. 이블린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은 2026년 봄에 등장할 이 신비로운 인물과 그가 촉발하는 변화가 결국 세계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평화적으로 개혁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억압받는 민중들이 한국의 이 경험을 통해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한국이 19세기의 프랑스 대혁명이나 20세기의 비폭력 혁명들처럼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과학 기술과 문화, 민주주의 시스템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블린은 예측했습니다. 세계의 대학들이 한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기업들이 한국의 윤리 경영 모델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2026년 3월과 4월에 등장할 이 신비로운 인물은 정말 누구일까요? 이블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은폐적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밝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인물의 정체는 그때 가서야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블린은 이 인물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는 평범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인물일 것입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배경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주류 사회에서 외면받았거나 잊혀져 있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힘은 그의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의 메시지에서 나온다고 이블린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인물이 자신이 한국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다 보니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일 수도 있다고 이블린은 암시했습니다. 이블린은 자신의 예언이 절대적인 미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능성의 지도일 뿐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예언은 더욱 훌륭하게 실현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2026년 봄 어느 시점에 거대한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가 될지 아니면 혼란스러운 변화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3월과 4월, 그때 한국 사회에 나타날 그 신비로운 인물. 그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숨겨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나타나는 순간 한국의 역사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2026년 봄, 정말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순한 상상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블린의 예언이 말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2026년이 다가올수록 이 예언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 민족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파였습니다. 야, 너 혹시 들었어? 중국의 그 젊은 예언가 리우밍천이 2026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섬뜩한 예언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이 바로 우리 한국에 일어날 놀라운 기적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 덮칠 거대한 재앙에 대한 거라고 해.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야.
먼저 리우밍천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 남자는 보통의 예언가가 아니다. 1997년 중국 쓰촨성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7살이 되는 해 뭔가 기이한 일을 겪었다. 39.7도의 엄청난 고열로 사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것인데,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이 직접 보지도 못한 역사적 사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아이가 고열로 인한 환각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다. 망상이라고 치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아이가 말한 것들이 하나둘 현실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17세가 되었을 때 그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엄청난 천재 학생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가 대학 2년 때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티베트로 떠났다. 그리고 3년 동안 고독한 명상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와 마주했던 것이다. 2021년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와 미래는 현재 속에 공존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마치 우주의 모든 시간이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그는 그 점에서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본다는 뜻 같은데,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그 이후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언 방식을 개발했다. 이제 리우밍천이 정확히 맞춘 예언들을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2026년 예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과거에 얼마나 정확했는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 초 그는 서쪽의 거인과 작은 형제 사이에 큰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맞춘 것이다. 그의 표현 방식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모두 현실이 된 것이다. 2023년 1월 그는 땅의 균열이 터키에서 일어나 많은 이들이 슬퍼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정확히 2023년 2월 6일 규모 7.8의 대지진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뒤흔들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도 정확히 그 시기, 그 장소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3년 7월의 예언이다. 그는 일본 땅의 바다가 들끓고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나중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맞춰져서 해석되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정확성이 아닌가? 그리고 2024년 12월 그는 중국 양쯔강 유역의 대홍수가 일어날 것을 예측했다. 그는 단순히 홍수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대가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엄청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2025년 3월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그는 미리 5개의 불꽃이 하나로 합쳐질 때 땅의 정화가 시작되리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경북, 강원, 충북, 전남, 제주 정확히 5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터졌다. 그런데 리우밍천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본다는 걸까? 그의 예언 방식은 정말 독특하다. 그는 역사적 사이클 분석, 지각 변동 데이터,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 흐름을 모두 종합해서 시간의 삼각함수라는 자신만의 수학적 모델로 계산한다고 한다. 마치 과학과 영성이 만난 것처럼 그는 매일 새벽 3시 3분 정확한 그 시간에 티베트 승려들에게 전수받은 칼라차크라라는 고대의 명상 기법을 수행한다. 칼라차크라는 시간의 바퀴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다. 이 명상을 통해 그는 시간의 실타래를 해석한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이 그의 두뇌 MRI를 촬영했을 때 전두엽과 측두엽의 연결 밀도가 일반인의 3배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초감각적 지각과 관련된 뇌 영역이다. 2023년에 그가 서울 경복궁에 나타났을 때도 정말 신기했다. 그는 경복궁을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포털이라고 불렀다. 특히 경복궁 근정전 계단 아래에 있는 오행석이라는 돌 앞에서 특별한 수행을 했다고 한다. 그 돌은 조선시대 풍수에서 금, 목, 수, 화,
토의 5가지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고 알려진 신성한 장소다. 마치 한반도의 에너지를 직접 감지하려는 것처럼 이제 리우밍천이 2026년을 바라본 비전으로 들어가자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은 한반도에 있어 정말 혁명적인 해가 될 것이다. 특히 3월과 4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가 받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것이다. 분리된 뿌리가 다시 하나로 모일 때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추리라. 한반도의 새 시대는 겨울의 마지막에 첫 씨앗을 틔우고 이듬해 꽃을 피워 열매를 맺으리니 이 열매로 인해 동아시아의 질서가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겨울의 마지막에 첫 씨앗을 틔운다는 것은 2025년 12월에 남북 간 첫 공식 화해 협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듬해 꽃을 피운다는 것은 2026년 봄, 정확히 3월과 4월에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리우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3월과 4월은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 이 시기에 한국의 정치 무대에 숨겨진 진주라고 표현되는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리우밍천이 한 예언을 다시 들어보면 이렇다. 숨겨진 진주가 다시 빛을 발할 때 혼란스러운 파도가 일어나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리라. 진실의 불길이 모든 어둠을 태우고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길을 열리니 이것이 뜻하는 바가 정확히 뭘까? 그것은 그동안 세상의 주류에서 밀려나 있던 어떤 인물이 이 시점에 갑자기 대중 앞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마치 깊은 바다 밑에 감춰져 있던 진주가 갑자기 햇빛 속으로 떠올라오는 것처럼 이 인물의 등장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지 상상이 된다. 2026년 3월의 첫 번째 주 어느 날 한국 사회는 완전히 예상 밖의 뉴스에 흔들릴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위협으로 느낄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도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인물이 가지고 나올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 인물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던 부패와 비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권력층의 비공식적 거래들, 대기업과 정부 관료들 사이의 검은 커넥션,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거짓된 정보들, 역사 교육에서 왜곡되었던 부분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말 광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4월이 되면 이 인물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초기에는 혼란과 논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이 인물의 메시지가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어난 민중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고 거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노와 증오의 시위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순수한 움직임이 될 것이다. 리우밍천이 2026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 시기에 한국의 정치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남과 북이 나뉜 강의 다리가 놓이고 겨울의 끝자락에 천문이 열리리라는 표현이 있자는가. 이것은 2025년 12월부터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열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3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봄, 여름, 가을 3계절을 의미한다. 즉, 2026년 봄부터 가을까지 3단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2026년 3월과 4월, 적들은 친구가 된다는 표현처럼 그동안 대립해왔던 세력들 사이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공통점을 찾기 시작한다. 2026년 5월과 6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진다. 남북 간의 접촉과 협력이 구체화된다. 2026년 7월부터 9월, 점진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변화를 지지하기 시작한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를 이끄는 자는 외롭지만 강한 그림자를 지닌 자라는 표현이다. 리우밍천은 이 인물이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치 영웅이나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면서도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라는 뜻인 것 같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자. 리우밍천은 2026년이 중국에게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의 기적과는 정반대의 의미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 강대한 용이 영토를 넓히나 백성의 마음은 얻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는 성공은 내면의 실패를 가리지 못하니 굳건해 보이는 제국의 균열이 생기리라. 이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들어보자. 중국은 2026년까지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새로운 영토도 확보할 것이고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외형적 성장을 이루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지역 간 격차, 도시와 시골 간의 발전 불균형, 청년 실업 문제 등이 모두 터져 나올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외부 확장에만 집중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할수록 내부의 불만은 점점 커질 것이다. 리우밍천이 강조한 부분이 있다. 외부 확장이 오히려 내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도 벌이면서 국제사회와의 긴장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내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결국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리우밍천은 특히 중국의 부패 문제가 2026년에 터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관료들의 비리, 국영기업 경영진들의 개인 이익 추구,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 따른 연쇄 부도 등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중국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일본에서 벌어질 것이다. 리우밍천은 이미 과거에 일본 땅의 바다가 들끓고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2026년 3월과 4월에 그것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리우밍천이 한 예언을 들어보면 이렇다. 바다 너머 섬나라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며 이는 물과 불의 분노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그 섬나라의 북쪽과 동쪽에서 가장 심할 것이고 땅의 흔들림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며 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일본의 도호쿠 지방이나 홋카이도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물과 불의 분노라는 표현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그에 따른 원전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많은 원전들이 도호쿠 지방에 있자는가. 2026년 3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리우밍천은 암시했다. 평상시처럼 조용한 일본의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터질 것이다.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런 큰 지진이 오면 엄청난 쓰나미가 따라올 것이고 도호쿠 지방 해안의 원전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이 후쿠시마 때처럼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의 지진과 여진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땅의 흔들림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4월 내내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일본 전체의 신경이 곤두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리우밍천이 강조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이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도호쿠 지방은 일본의 주요 산업기지다. 자동차 부품 생산, 반도체 제조, 석유 정유 등 많은 중요한 산업시설들이 있는 지역이다. 만약 이 지역이 큰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면 일본 전체의 산업 생산은 크게 둔화될 것이고 이것은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본의 지진은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리우밍천은 그 결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 국내 정치 혼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이 모든 것이 2026년 중반까지 일본을 압도할 것이다. 일본도 여느 선진국처럼 재건을 위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국제사회가 먼저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리우밍천이 이를 이끄는 자는 외롭지만 강한 그림자를 지닌 자라고 표현한 인물의 역할이다. 그는 남북 협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지만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많은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천의 예언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이 이것이다. 일본의 대지진과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거의 같은 시점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동아시아의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일까? 그는 2026년 4월을 변화의 교차점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에서는 지진의 여파가 계속되고 중국에서는 내부 불안정이 심해지는데 정확히 그 시점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영향 아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대조가 얼마나 신기할까? 한편에서는 재앙이 내려오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리우밍천이 말한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추리라 는 표현의 의미가 아닐까? 이 모든 일들이 2026년을 거쳐 일어나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먼저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은 미국과도 협력하고 중국과도 대화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나간다. 세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지진 재건에 집중하느라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당분간 일본은 자신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강하겠지만 내부 불안정으로 인해 대외 팽창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면서 이전의 공격적 외교를 조정하고 국내 개혁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리우밍천은 예언했다. 그 사이에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것이 리우밍천이 말한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추리라 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리우밍천이 모든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다. 그가 한 말이 정말 깊이 있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 뭔 뜻일까? 즉, 그의 예언이 절대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반도가 2026년에 정말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분열과 갈등의 길로 돌아갈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지진이 정말로 2026년 4월에 일어날지 아니면 예방 가능할지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중국의 내부 균열이 정말로 터져 나올지 아니면 자체 개혁을 통해 완화될지도 역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 리우밍천의 예언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2026년 봄, 한반도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지, 동아시아에 정말로 재앙이 내릴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미파였습니다. 요즘 이상한데 너 들었어? 예언가들이 2026년에 통일된다고 해. 아, 그거? 나도 봤어. SNS에서 좀 떠도는 것 같던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러 나라 예언가들이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
미국 농부, 중국 도사, 티베트 승려까지. 그들이 뭐라고 했어? 다 2026년이 기점이라고. 먼저 한반도가 극심한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기적처럼 통일이 온다고. 좀 황당하긴 한데 뭔가 그럴듯한데? 티모시 딕스는 미국 중서부 농촌 지역에서 세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평범한 농부다. 현재 60대 초반의 이 남성은 1990년대부터 꿈과 환상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지 않았고 특별한 신학 훈련을 받지도 않았다. 그저 농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던 중 어느 날부터 밤마다 이상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딕슨의 예언 스타일은 매우 독특하다. 데이터나 통계, 정치학 이론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꾼 꿈 속의 이미지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동물들, 색깔, 자연 풍경, 추상적인 기하학적 모양들.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들이 그의 예언의 핵심이다. 그는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미리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개월 전에 그는 꿈속에서 붉은색의 거대한 독수리가 황금색의 왕관을 들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리고 2020년 대선 이후의 혼란도 예언했다. 미국의 분열, 거리의 충돌, 국가의 갈등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꿈속에서 봤다고 했다. 2024년 말, 딕슨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서울의 한 기독교 행사에 초청된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연했고 그의 말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그가 언급한 호랑이와 금빛 새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들의 강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호랑이는 한민족의 상징이고 새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딕슨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복잡한 정치 이론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꿈을 본다. 그리고 그 꿈들이 현실이 된다. 한반도의 미래도 꿈속에서 봤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어둠이 있었다. 이것이 그가 여러 예언가들의 검은 달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었다. 딕슨이 처음 본 환상은 매우 어두웠다. 그는 2025년 연말 어느 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밤 그가 본 꿈의 배경은 한반도였다. 시골 지역의 들판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대한 검은 구름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것을 봤다. 마치 거대한 담요처럼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다. 그 구름은 움직이고 있었다. 회전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딕슨은 그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설명했다. 그 검은 구름 속에서 여러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사람의 형태였지만 명확한 얼굴이나 몸은 없었다. 마치 검은 안개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 그림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다. 밀어붙이고 끌어당기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다. 마치 무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만 극심한 혼란만 느껴졌다. 그 혼란 속에서 딕슨은 여러 개의 밝은 색깔들이 깜박이는 것을 봤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것들은 마치 번쩍이는 신호등처럼 보였다. 폭발하는 불빛 같기도 했다. 나는 그 빛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해 보였다. 마치 번개와 천둥이 쏟아지는 폭풍우 속의 불꽃처럼. 무엇인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딕슨의 환상이 계속되면서 화면이 변했다. 검은 구름이 조금씩 거쳐나갔다. 그리고 하늘의 달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달은 검은색이었다. 완전한 검은색. 마치 시커먼 구멍처럼 보였다. 그 검은 달이 한반도 위에 떠 있었다. 그 검은 달을 보는 순간 나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정상적인 달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고약한 것, 불행한 것의 신호였다. 그 순간 한반도의 북쪽 땅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일어나는 것을 딕슨은 봤다. 그 호랑이는
황금색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었다. 매우 크고 위험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화나 있는 상태였다. 호랑이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남쪽을 향하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 호랑이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자신의 갇혀있는 상황에 대한 절규였다. 그 호랑이는 양쪽 발로 땅을 내팽친다. 흙이 솟아오른다. 돌들이 날아간다. 산들이 흔들린다. 호랑이는 마치 자신을 속박하는 무언가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 호랑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의 갑작스러운 깨어남은 매우 격렬했다. 마치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하지만 그보다 더 격렬했다. 호랑이가 울부짖으며 땅을 치고 있을 때 남쪽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금빛 새 한 마리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 새는 매우 크고 우아했다. 날개는 순금 같은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그 새는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으러 내려오는 것처럼. 그 새의 눈은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가 계속 내려오면서 딕스는 그 새의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피닉스처럼 보였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전통 미술에서 그려지는 상상의 새, 봉황 같기도 했다. 그 새의 몸은 밝은 황금색이었고 날개는 더욱 밝게 빛났다. 꼬리는 매우 길고 우아했으며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금빛 입자들이 공중에 흩어졌다. 그 새가 내려올 때 주변의 어둠이 조금씩 밝아졌다. 마치 그 새가 자신 주변으로 빛을 가져오는 것처럼. 검은 구름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다. 호랑이는 날아오는 새를 보면서 처음에는 경계했다. 호랑이의 눈이 고정되었다. 귀가 쫑긋 세워졌다. 하지만 잠시 후 호랑이의 표정이 변했다. 분노는 사라지고 호기심이 생겼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것의 강력한 다리가 땅을 딛고 일어나는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이제 그 호랑이는 공격적이지 않았다. 마치 깊은 산속의 천변에서 자신을 비추는 물을 보는 것처럼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가 땅 위로 내려왔다. 호랑이의 바로 앞에 둘 다 서로를 바라본다. 호랑이의 황금 줄무늬와 새의 황금 색깔이 서로 반사되면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낸다. 그 순간 무언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호랑이와 새가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미리 정해진 움직임처럼. 호랑이가 몸을 날린다. 새가 날개를 펼친다. 호랑이가 옆으로 몸을 굽힌다. 새가 그 주위를 돈다. 마치 고대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딕스는 이 춤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또한 공포의 춤도 아니었다. 그것은 재회의 춤이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두 존재가 다시 만나는 순간의 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춤. 호랑이는 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새는 호랑이의 강력함에 끌렸다. 둘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 같았다. 호랑이의 무력함과 새의 부드러움. 호랑이의 대지와 새의 하늘. 호랑이의 과거와 새의 미래. 춤이 계속되면서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호랑이와 새의 몸이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중력이 사라진 것처럼. 호랑이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처음에는 잠깐. 하지만 계속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는 호랑이의 목 주위를 감싸며 날개로 호랑이를 밀어 올렸다. 호랑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둘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점점 더 높이. 검은 구름들이 아래로 사라진다. 호랑이와 새는 구름 위로 올라간다. 그들이 올라가면서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개. 하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별들이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 하늘의 등불들을 켜기 시작한 것처럼. 호랑이와 새가 계속 상승하자 주변의 어둠이 거쳐나간다. 검은 달도 사라진다. 그 자리에 밝은 해가 나타난다. 어느 단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밤이 낮으로 변한다. 호랑이와 새가 하늘의 한 정점에 도달한 순간 딕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호랑이와 새가 만드는 궤적이 거대한 모양을 형성하고 있었다. 호랑이와 새가 나선형으로 몸을 휘감으며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이 만드는 궤적이 마치 물감을 푼 것처럼 공중에 자국을 남겼다. 호랑이의 황금 줄무늬가 파란색의 궤적을 만들고 새의 황금 날개가 빨간색의 궤적을 만들었다. 그 궤적들이 하늘에 그려지는 모양은 점점 명확해졌다. 원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원형 안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물감이 이분법적으로 흘러내렸다. 위쪽 절반은 빨간색, 아래쪽 절반은 파란색. 나는 그 모양을 보는 순간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태극이었다. 한국의 태극. 하지만 그것은 정적인 태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는 태극이었다. 살아있는 태극이었다. 호랑이와 새의 춤이 만드는 태극. 그 태극은 매우 거대했다. 마치 하늘 전체를 덮을 정도로. 딕스는 그 거대한 태극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태극이 만들어지는 순간 나는 한반도의 미래를 깨달았다. 호랑이는 북쪽의 정신을 나타낸다. 강력한 정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정신의 깨어남. 새는 남쪽의 이상을 나타낸다. 자유, 개방, 아름다움. 두 존재가 만나 춤을 추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태극을 만든다. 과거의 태극이 아닌 미래의 태극. 호랑이와 새가 만든 거대한 태극으로부터 빛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것은 마치 비처럼. 하지만 물이 아니라 순수한 빛의 비였다. 그 빛의 비가 한반도 전체에 내려앉았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하지만 계속해서 더 강해졌다. 마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한반도의 땅이 변하기 시작했다. 검은 구름이 완전히 사라졌다. 황폐해 보였던 땅이 초록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소생한다. 마른 강이 다시 물이 찬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느꼈다. 이것이 회복이다. 이것이 치유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호랑이와 새는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따로가 아니다.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움직인다. 그들이 내려앉는 순간 한반도의 중심 어딘가에 밝은 빛이 생긴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는 것 같다. 호랑이와 새가 내려앉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 하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다. 젊고 늙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서로 다른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다. 희망으로 가득 찬 표정. 딕스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설명했다. 그들은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만난 결과였다. 호랑이와 새가 만드는 태극 안에서 두 세계의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경계했다. 서로를 모르니까. 하지만 호랑이와 새의 춤을 본 사람들은 무언가를 깨닫는다. 우리는 본래 하나였다. 우리는 본래 형제자매였다. 우리는 본래 같은 땅의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 처음에는 작은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진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자라난다. 티모시 딕슨의 환상은 2026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임스 라이트의 검은 달과 흰 해 예언과 비교해보면 두 예언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검은 달은 곧 호랑이가 깨어나기 전의 검은 구름이다. 극심한 혼란과 폭풍 후 그 속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한다. 호랑이는 북한을 상징하기도 하고 한민족의 강력한 정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금빛 새는 한반도의 미래의 이상을 상징한다. 자유, 평화, 아름다움, 개방석. 남쪽에서 내려오는 새는 기존 질서의 붕괴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 호랑이와 새의 춤은 북과 남의 만남을 상징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나 패배의 춤이 아니다. 재회의 춤이다.
사랑의 춤이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존재들이 다시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하늘로의 상승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정학적 갈등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적 물질적 높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이 상승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이 세계에 퍼져나간다. 거대한 태극 무늬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상징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태극과는 다르다. 살아있는 태극, 움직이는 태극, 호랑이와 새의 에너지로 가득 찬 태극. 이것은 전통과 현대, 북과 남, 정신과 물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빛의 비와 초록색으로 변하는 땅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가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된다.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고 새로운 경제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통일 이후의 한민족이다. 북쪽과 남쪽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오가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사람들이다. 딕슨의 예언은 절망적인 측면도 있고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 검은 구름과 검은 달로 시작되는 극심한 혼란. 하지만 그 혼란이 호랑이의 깨어남을 가져온다. 그 깨어남이 새로운 세력 금빛 새와 만난다. 그리고 둘이 춤을 추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 2026년부터 2030년에 걸쳐 일어날 한반도의 이 대변화. 여러 예언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반도는 극심한 시련을 겪겠지만 그 시련을 통해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것이다. 호랑이와 새가 만드는 거대한 태극처럼 새로운 한반도가 탄생할 것이다. 여러 예언가들이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검은 달과 호랑이와 거대한 혼란으로 시작되는 것은 현재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가 극심해질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는 점이 중요하다. 금빛 새와 흰 해와 시민 운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힘의 출현은 기존 체제의 붕괴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리더십이 나타난다는 의미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다.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호랑이와 새의 춤, 즉 북과 남의 만남은 전쟁이나 정복이 아니라 재회와 사랑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하늘로의 상승과 거대한 태극은 한반도가 더 이상 약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신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빛의 비와 초록색으로 변하는 땅은 회복과 번영의 시대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북한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남북 주민들의 마음도 치유된다. 과연 이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인가? 2026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예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